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별로 주요 고객이 아니에요. 가져오라 해도 잘 안 가져가고. 왜냐면 쌀 수매 제한이 있거든요. 지금 전량 수매하는 게 아니라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농협은 대농들하고 협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해요. 항상. 하여튼 우리는 국가가 하지 말라면 다 해버렸어요. 네. 국가가 콩농사 중에 동북콩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콩은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고 소출량은 작아서 국가가 자꾸 하지 말아 합니다. 대부분 미얀마하고 버마 미얀마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콩을 수입에다가 영광에 있는 모시 송편을 만듭니다. 영광에는 굴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에는 3대 명물이 있어요. 굴비, 모시 송편, 강혜원. 잘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전에 모시 송편에 있는 콩을 전부 다 수입만 했는데 이 바보들이 국산화를 도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해서 10년 미래를 못 보고 하여튼 농사를 못 짓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어코 하여튼 우리는 면사무소 하지 말라면 무조건 해보자 했어요. 길이 열릴 것이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농촌이 망할 것이다. 하고 동북콩을 우리가 직접 재배를 했거든요. 근데 미얀마에서 수출 제한 조치, 우즈벡에서 수출 제한 조치 하는 거 한국이 영광에서 너무 많이 사가니까 떡이 한참 유행해가지고 그때사 농촌기술센터에서 누구를 찾아와요? 아니 이제 우리 공동체 마약성이 강하구나. 공동체에 찾아온 거죠. 왜? 국가에서 뭘 찾아내라 했겠어요?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한 사례를 찾아내라겠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안 했잖아요. 우리한테 얼른 왔더라고요. 이것을 이미 3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이것을 같이 공동 경작한 걸로 서류를 치자, 툭 치자. 대신 지원하는 게 뭐냐? 동북콩에 꽂는 이렇게 그 쫄대 있어요. 쫄대 이렇게 따로 타고 올라가라고. 요거 300만 원한테 지원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끔 타협합니다. 아니 왜냐면 그 공무원들 다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한 면에. 그리고 늦게나마 그렇게 그 뭐랄까 인정을 받아야 그분들이 집중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국산화에 성공한 거죠. 네. 아까 그 쌀도 역으로 했어요. 거꾸로. 우리는 어쨌든 1,000원씩 더 드렸어요. 수매할 때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4만 원 하면 우리는 41,000원씩 드렸어요. 그래서 돈을 1,000원 올려준 게 아니라 결국은 시골이 소농들이 한 가정이 농사 지어서 투자로는 못 살아도 은행에 손 내밀지 않고 남들한테 빚내지 않고 살 정도의 산업만 됐으면 우리 청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농촌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 구호가 연봉 1억, 대농 100명, 이렇게 목표 이렇게 하니까 망하죠. 농사 지어갖고 연봉 1억을 벌 것 같으면 그러면 면장 지가 짓지.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면사무소 구호가 연봉 1억, 대농 100명 이렇게 목표 이게 면사무소 구호가 되니 저 70대, 80대 그러면 고령농 또 여성농, 소농들은 다 농사에 손 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아세요? 휴대폰 농사라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다 사가지고 농촌에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휴대폰으로 농약값 얼마 지금 뭐 심었습니다. 오늘 뭐 농약 얼마 쟀습니다. 사진만 찍어보내면 거기서 입금만 해주고 얼마 팔았습니다. 다시 수매해가지고 입금해주고 시골에 한 번도 내려와 보지 않아도 되는 이게 대한민국의 농정의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어른들한테 또 여쭤봤어요.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맞벌이를 해도 집에 한번 와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손주들 공부했는데 취직 못하고 그래서 나라도 뭐라도 일을 해서 내 손으로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어른들한테 노동은 그러니까 그 농사는 노동이 아니고요 생활이었어요. 생활. 지금 시골 분들한테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어디 부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송편 만들어갖고 이렇게 팔아갖고 이렇게 돈도 벌던데 우리도 다리는 아파도 손은 괜찮으니까 송편 같은 거 좀 만들어서 팔면 어쩌겠냐 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연결이 돼요. 뭐 연결이 안 되더라도 모든 책임은 오봉석 대표님한테 있는 거예요. 제목은 이런 거창한 대월도 우리 교수님이 강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골에 야매를 불렀기 때문에 시골 얘기마다 갈 겁니다. 근데 송편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송편 공장을 지었어요. 우리는 지역 주민이 원하면 무조건 망하더라도 한번 해본다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그냥 구슬을 꿰는 뭐 이렇게 실이었지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우스갯소리지만 엄청 우회했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떡을 잘 만드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손송편을 만들면 도시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남 송파, 서초 이런 데서 주문이 많이 오거든요. 그게 쑥보다 식이섬유가 44배 있는 거예요. 모신잎이라는 게 모신잎 송편이. 그분들은 고물이라 하는데 콩 없는 걸 좋아해요. 도시 사람들은 그냥 모신잎으로 만든 떡을 현미떡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침에 해동시켜서 살짝 이렇게 프라이팬 해가지고 아침 딱 간식하고 출근한대요. 근데 거기서 항의 전화 왔어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송파구에서. 이거 정말로 어르신들이 손으로 만드나요? 이렇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제가 전화 받았거든요. 네, 시골의 어르신들이 정성을 담아 자식들한테 먹이는 마음으로 손으로 직접 만듭니다. 그럼 위생은 어떤 거죠? 위생 관리는 되냐고 어른들. 이래서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손으로 만드는 어른들이 빨리 만들 줄 알았거든요. 만드시는데 어르신들이 만들긴 만드는데 자꾸 쉬었다 만들어요. 며느리 얘기 나오면 흥분해하고 떡을 안 만들어요. 이번 설에는 오요. 집이 큰 며느리 모르겠어. 지난 추석 때도 뭐 바빠가지고 안 왔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전화는 오지라 자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 며느리는 전화도 오니까 다행이야. 우리 며느리는 지기 둘이 싸워갖고 그런데 뭔 시부모한테 뭔 잘못했다고 한 10년째 안 온다는 얘기. 그러면 손 놔버려. 안 만들어. 뭐 옆에 듣고 있으면 말도 못하고. 하여튼 떡을 못 만든 건 전부 다 며느리 탓이야. 근데 문제는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우리 막 베트남, 캄보디아에 오신 분들 있죠. 이분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낯선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로 일을 하시냐면 명절 때 이렇게 떡 만들 때는 막 3일씩 잠 안 자고 만드셔요. 그게 일당이 높으니까. 그리고 잘 만들어요. 우리 어른들은 10kg 놔두면 한 분 어르신이 하루에 10kg 겨우 만드는데 베트남에서 오신 주민들은 젊은 여성들이죠. 20대, 30대 40kg를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을 계속 쓸 수 있겠어요? 다 바꾸고 싶어요. 이게 지역의 마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써야 되는데 경제적 가치 차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잘라야 되겠죠. 이게 공동체의 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시 어른들한테 떡 만드는 걸로 내접으니까 어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또 여쭤봤어요. 어른들 진짜 잘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평생 농사만 지은 것들이 뭘 알겠어? 이 말을 새겨들어요. 저는 요새 막 정치권에서 경청 얘기할 때마다 의문이 하나 있어요. 경청은 듣는 폼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 말이 뭔 말인지. 우리가 만약 평생 농사만 지은 것들이 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맞아. 어른들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10년 일하면 전문가, 20년 일하면 장인, 달인.
30년 일하고 인간문화재인데 보통 저분들이 50년 이상씩 농사를 지은 분들인데 왜 같이 농사지려고 생각 안 했을까? 이제는 혼자는 농사 짓는 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시골에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어요. 그 땅들을 어른들한테 빌려서 어른들과 함께 협동농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모신잎을 직접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신잎 재배한다면 제일 먼저 뭘 사러 갈 것 같아요? 모종 사러 가겠죠? 어른들 말씀이 널린 게 모신잎이에요. 동네 널린 게. 모신잎은 이 풀도 이길 수 있는 번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심으면 다 자랍니다. 나중에 많이 풀이 못 자랄 만큼 어른들이 그걸 다 자기 동네에서 해가지고 전부 다 심는 거죠. 그래서 5,300평의 모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어른들하고. 제가 여기서 무슨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매년 어른들 이 조합원 총회를 하는데 어른들의 뜻을 묻고 주민들의 염원과 갈망을 반영한 일을 했더니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부탁하지 않아도 연례 행사처럼 반드시 그 주민 조합원 총회에 가는 것이 의무 이런 게 아니라 마땅한 그냥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을 때 굉장히 서운해야지 도시처럼 광진 빼고요. 네, 다른 도시처럼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와달라고 채우는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만든 말이 이제 당시에 마을 민주주의라는 말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마을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마을 민주주의하기 좋았던 것은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어요. 행정이 주민의 삶에 완벽하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완벽하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또 정치가 굉장히 타락해 있어서 당시에 민주당 사람이 군수가 될 줄 알고 민주당에 다 줄 서 있던 공무원들이 느닷없이 영광에서 무소속이 군수가 되는 바람에 민주당에 줄 섰던 공무원들이 순식간에 다 유배 자천을 떠나요. 유배 자천이란 말은 면장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청의 과장으로 있어야 군수 곁에 있어야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면으로 다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소속이 돼버렸어. 다 유배를 내려왔는데 6개월 만에 그분이 또 안 받을 돈을 받아버렸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법무부 하우스에 들어가서 무상급식을 해버렸어요. 무상급식 받고 살았어요. 무소속이. 그리고 다시 보궐선거가 됐네요. 다시 그 전에 나왔던 분이 이제 민주당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위원장이 3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은 없어요. 위원장이 3번 바뀌어요. 행정에 대한 불신도 높고 시민은 행정 처리의 대상이지 삶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역의 의사결정을 집단 의사를 결정할 때 주민은 없어요. 특히나 시골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시골의 결론은 이제는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읽었잖아요. 마을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끼리 가게를 만들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팔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합원이 돼서 우리 조합 거를 내가 안 사면 누가 사냐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게를 도와준다고 생각했겠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거 팔아줘야지. 근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조합 걸 우리가 산다고 생각한 거죠. 조합원 총회 때 모이죠. 그러다 마을 민주주의를 하자 했더니 시골에는 민주주의를 도시에는 민주주의를 저녁과 주말에 해야 되고요. 시골은 민주주의를 비 오는 날에 해야 됩니다. 이게 거기서 배운 바예요. 다시 한번요. 시골은 비 안 온 날 민주주의 하면 사람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농사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다 쉬고 있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 그래서 필요했던 게 시골에는 마을 민주주의 할 실내 공간이 필요해요. 실내 공간. 비 올 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내 공간이 어디다 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학교에 부지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텃밭으로 쓰고 있는. 동네 주민 농사 져요. 이제 학교도 곧 무너지니까. 당시에 그 학교의 학생이 졸업하고 나니까 6학년 졸업하고 나니까 12명 남았더라고요. 12명 남으면 이제 문 닫으려고 어떤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페인트 칠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수십 년 전과 변하지 않는 것은 이순신 동상이고 나머지는 싹 변했어요. 지금도 이순신 동상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어보자 하고 학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때는 학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정주한 주민들 어떻게 할까 이 생각하다가 학교가 곧 폐교된다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학교 어린이 회장 출신. 안 믿네. 그 학교가 제 모교인데 지금 제 아이들이 다 다니고 있거든. 네. 학교를 살려고 봤더니 학교 살리기의 최대의 적은 또 누굴까요? 교육자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교장. 시골 학교 살리기의 최대의 적은 교장.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변방에 점 찍고 도장 한번 찍고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지역 주민이 학교를 살리자고 해.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교장은 면장보다 더 완벽한 동굴 속에서 막강한 권한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시골 학교는 일단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 선생님들한테 전권을 주고 있습니다. 애가 까불면 할머니한테 선생님한테 맞고 왔다면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까불면 더 죽여버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 중에 지역위원을 만드는데 사람이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는 굉장히 폐쇄적인 거 아시죠? 아니 면장님이 왔다 갔다 한 것은 그나마 아는데 교장이 왔다 갔다 한 것은 거기 학교 학생들 외에 누가 알아요? 동네 주민들이 알아요? 전혀 모르죠. 교장 선생님. 그래서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갔더니 아이고 교장 선생님 근데 또 그 하여튼 뭐 예쁜 교장 이렇게 정년 다 된 정말 멋쟁이 옷도 명품 교장 선생님들 너무너무 당황해하더라고요. 계속 물어봤어요. 여기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인가요? 아니 이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를 함께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지역 주민입니다. 아 그럼 여기에 보내고 있는 학생 학부모는 아니시네요? 이런 얘기 계속 해요. 꺼지라 이 말 아니요? 전문 용어로. 지금은 전교조를 막론하고 거기에 있는 교육계는 다 지금 학교에 대해서 초창기에 다 싫어했습니다. 소문을 얼마나 안 좋게 되냐면 지역 주민들 중에 깐깐한 사람들이 느닷없이 학교에 쳐들어와가지고 학교 살리게 하자 한다.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를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저희는 10년 만에 학교에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용상 저희는 마을 민주주의 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동네 주민 다 모일 수 있으니까. 학생 수가 12명에서 지금 유치원생까지 1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네,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학교가 좀 유명한 학교가 돼가지고 이제 조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작은 학교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는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교장 선생님 뭐라 했지만 거기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 마지막 퇴임사 말씀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문이 안 좋아서 여기 오는 것을 그냥 꺼렸는데 내 교직생활 전체 종합해 볼 때 나는 비로소 여기 와서 진정한 선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제가 인권 문제 때문에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춘선 교장 선생님. 정년하셨습니다. 송곳 같은 그런 교육자 한 명이 와서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지역 주민과 함께 열심히 같이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왜 막 이러저런 농촌의 사례를 말씀드렸냐면 도시는요 절대로 사람이 없단 말 하면 안 됩니다.
광진구에야 우리 동에야 뭐 좀 이래 보려면 사람이 없어요. 전라남도 영광 요량면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가서나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50대 사회복지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30대 간호조무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안 옵니다. 읍은 모를까 면 단위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주민 한 명 한 명을 우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 전문가 연하는 엘리트들이 기획하고 그걸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공공은 생각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늘어나는 겁내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기획되지 않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시골에서도 느끼고 나중에 제가 광주에 와서 도시와 농촌 이 복합도시 도농복합도시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보자고 광주로 왔는데 저는 천국으로 알고 왔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는 광산구 도농복합도시거든요. 약 40, 지금 1만 넘는데요. 거기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노인복지관을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600평이거든요. 600평 건물에 약 20여 명의 활동가들이 나라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어요. 대강당도 있고 이미 마을민주주의 강당이 거기 있어. 와, 그래서 너무너무 신이 나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뭘 못하겠냐. 광주에 600평 건물을 가진 NGO는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20명의 활동가가 나라 돈 받으면서 일하는 NGO 없습니다. 나라 돈 아니라 그런 월급을 제대로 받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처음 한 달만 좋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래도 시골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어요. 인간은 간사해서요. 시골에는 어른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거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저희들이 그 전방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두유를 주문하는 분이 있어요. 두유. 그러면 보통은 이 어르신 소주 대신 두유네. 건강관리 잘하시네 이랬거든요. 6개월 뒤에 꼭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어디 요양원에 가셔요. 그때 알았어요. 복기가 끊어지니까 밥을 못 드시고 두유로 드시려고 했구나. 근데 그 패턴이 똑같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살림살이를 다 잃게 되는 거죠. 광주에 왔는데 광주는 그 넉넉한 자원 시계가 없군요. 1시간을 끝내려고 했는데 길어지는 이유는 시계가 없어서입니다. 네. 그 넉넉한 자원의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쳐다봤더니 어른들이 전부 다 눈빛이 야수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감사하단 말을 쓰지 않아요. 나라 돈 공돈인데 여기서 연금생활자들까지 전부 다 노인복지관 오면 손 내밀고 떼쓰고 악쓰고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전국의 노인복지관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의 노인복지관의 모토는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가서 봤더니 활기차도 너무 활기차. 모든 프로그램이 활기차지 않으면 안 될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모던 댄스, 라인 댄스, 스포츠 댄스, 소셜 댄스, 한춤, 우리춤, 장수춤, 풍물. 요 정도 돌면 40대도 머리가 돌아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과 정의 조화가 필요하고 70대의 성찬, 80대의 기록, 꼰대가 아니라 원로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갔더니 전혀 시골 어르신은 생산활동이라도 하잖아요. 야, 베이비 부모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놔뒀다가는 우리 사회는
앞으로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고령화에서 고령 초고령까지 우리는 정확히 25년 걸린 겁니다. 2000년부터. 프랑스는 100년 걸렸습니다. 북유럽 125년입니다. 우리는 25년 만에 전 세계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지배 시대에 살게 생겼어요. 노인이 20%면요. 노인이 대통령 뽑고 노인이 국회의원 뽑고 노인이 구의원 다 뽑는다는 얘기. 왜? 어른들은 투표 집중도 100%입니다. 병원 날짜, 수술 날짜 바꿔봅니다. 투표하고 수술한다고. 전체적으로 강사 말을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성숙한 원로로서의 노인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날마다 태극기 들고 강함 나가게 생길 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 그런데 대체로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은 세력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아니면 각종 무슨 복지 포럼. 왜? 거기 안에는 항상 연금생활자들, 돈도 있고 학식도 좀 있는 어른들이 항상 개입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대부분 노인복지관을 타락시키는 주범 중에 한 명은 공무원 출신과 교사 출신 연금생활자들이 많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저됩니다만 괜찮습니다. 예, 한참 전 얘기라고 달아주면 됩니다. 한참 전 얘기. 지금은 달라졌어요. 주로 그분들은 다 멋진 차를 타고 다닙니다. 연금생활자들. 복지관 주차장에 좋은 차는 다 그 어르신들입니다. 사회복사는 마티즈, 어르신은 제네시스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연금 4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씩 나옵니다. 특히 부부교사 있죠. 부부교장. 이건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름마다 사라집니다. 7, 8월. 9월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럽 20일 갔다 왔다고. 그런데 아는 것도 잘합니다. 복지관 행정을 좌지우지합니다. 복지관은 대체로 그분들한테 굴종하고 삽니다.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처럼 그런 어르신들 10명만 조직하면 돈 많고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이 건강하거든. 대체로 지금 돈 많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가 만들어진 분들이 누구를 다 지배하냐? 복지관은 대부분을 다 지배합니다. 거기에 대부분 타협하고 삽니다. 우리가 타협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도 다 그분들만 만나러 옵니다. 그분들이 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동아리에 다 수장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그분들이 차분하게 정교하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야비하게 속뜻을 다 숨겼어. 가난한 사람들은 속뜻을 숨길 방법도 몰라요. 힘들어요, 좀 도와주시오 이러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노인들이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준비돼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결국 다 자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정치인들은 거기에 뭔가를 해주면서 항상 노인의 뜻을 반영했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봤더니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어쨌든 국민 생활 수급권자하고 뭐 주말에 막 골프 치면서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거나 이러진 않죠. 다시 한번요. 정치인들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이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면서 골프 치면서 막 버디 막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영구임대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들은 대체로 누구를 만나나요?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는 사람을 늘 만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관 관장으로 처음 딱 갔는데 우리 복지관 사무국장이 저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보고가 뭐였냐면 관장님 요 13명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는데요. 이 13명만 정리하면 복지관에 평화가 옵니다. 이 13명 뭐요? 그랬더니 네, 저희 요 어르신은 옛날 화순 탄광 노조인데 제가 볼 때 어영노조 위원장 같습니다. 두 번째는 후지풀림 상무이사인데요. 이분도 아주. 세 번째 이분은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요. 네 번째 이건 SBS 보도국장이라는데 이 SBS 알아봐도 보도국장 이런 분 없다고요. 쫙 정리해서 13명.
이 13분을 비롯한 제가 볼 때는 상위 1% 어르신들의 민원사항은 뭐였냐면 주차장을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먼 길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을 늘려달라. 제가 저도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10년 동안의 복지관의 제1과제였다 하니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늘릴 수 있을까 하면서 시청도 가보고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만들고 다른 쪽에 게이트볼장을 좀 지어달라 할까, 앞에 시유지 공원이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좀 주차장을 늘릴까, 아니면 지하를 팔까, 이게 몇 달 동안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원사항의 1번이라 하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와서 제일 잘했다는 소리 들은다니까. 근데 제가 몇 달 동안 살다 보니까 주차장에 차 대는 분은 대부분 우리 직원하고 상위 1%만 차를 대요. 근데 왜 저분들 계속 주차장을 늘려달라고 봤더니 우리 직원들 주차하고 나면 차 댈 때 어른들이 없으니까. 근데 왜 이게 차 갖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적은데 관장은 또 직원들은 주차장 민원을 제1의 민원으로 알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악을 쓰고 살까? 그래서 만든 게 안 되겠다. 전체 복지관 회원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만든 게 2011년에요. 만든 게 우리 복지관의 대동회입니다. 마을 대동회. 예전에 시골에는 대동회를 열었거든요. 대동제. 마을 대동회라는 걸 엽니다. 그래서 어른들 보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때 전체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 그때 제안해가지고 투표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이 어쨌든 600여 명이 그 주차장에 다 모입니다. 제1회. 돈은 어른들 17반 내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한번 우리 직원들이랑 그렇게 해보자 그랬어요. 라고 뜻을 모아가지고 좀 문제를 해결해보자. 참 놀라운 일을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다. 그 중에 민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칠순잔치를 복지관에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칠순잔치를 여행만 보내고 밥만 먹으고 자식들이 끝내보다 돼요. 근데 어른들은 칠순을 빙자해서 사진 하나를 남기고 싶은 겁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영정사진 찍자 하기는 미안하니까.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복 입고 사진 하나 딱 해놓고 그걸 이쁘게 영정사진 쓰려고. 그 복지관에서 칠순잔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게 이제 통과될 줄 알고 우리 마을복지팀장 보고 칠순잔치, 노인복지팀장 보고 칠순잔치도 이제 준비했었어 내년부터 그랬더니 우리 팀장은 엄청 싫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일을 좀 줄여주는 거냐 어떤 일로? 아니 그냥 하던 일에 보태서 그걸 하라 했거든요. 인상을 딱 쓰면서 밥안